신랑은 아들, 딸에게 지나치게 자립을 강조합니다. 20살이면 성인이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고. 본인도 20살 때 용돈 안 받고 알바하고 살았으니 성인이면 다 할 수 있대요. 요즘은 우리 때랑 달라서 20살은 좀 이른 것 같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해요. 네. 자식 내보내려는 남편 좀 말려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누굴까요? 아, 저쪽 앞에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는 몇 살까지 남편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으시겠어요? 뭐 27, 8, 뭐 그 정도? 저는 아직 20살이면 성인은 맞기는 하지만 아직 어리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군대 갔다 오면 22살이니까. 솔직히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1, 2년 정도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거는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신랑은 20살이라고 확고하게 얘기를 했고 아, 의견이 좀 달랐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사이가 참 좋은 편인데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이제 좀 답답해지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고 그래서 아들이 그 말은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항상 사이가 좋은 거를 저는 우리 집의 가장 큰 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았는데 자기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남편분께서 계획이 있으세요? 뭐 자녀들 내보낼 때 뭐 어느 정도는 뭐 해주자. 저희 신랑 이제 나갈 때 이제 기본적인 방에 대한 뭐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도와줄 수는 있으니 그 이후에 너의 생활은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보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와. 일단 우리 아이들이 빨리 자립을 해야 본인들도 일찍 그 어른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부모로서도 더 홀가분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중요했었는데 저는 이게 맞는데 왜 귀담아 안 듣지? 날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막 되게 서운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지. 일단 여기 그러면은 경제적 지원. 20살 이후에도 부모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하시는 분 계세요? 20살 이후에도. 와 많다. 저는 엄청 많으시네. 아니다. 20살 이후는 자기가 스스로 호랑이처럼 독립을 해야 한다. 이거 근데 생각보다 많으시네. 생각보다 저 중학생 친구가 바들바들 떨면서 중학생 친구가 아빠 손을 제주도에 가면 지금이 노지 귤이 나올 철이에요. 근데 제주도의 귤은 유난히 맛있는 귤이 나오는 스팟이 있어요. 일조량이 가장 높고 언덕에 있는 게 더 맛있어요. 세 번째, 언덕에 안반이 있는 과수원이 제일 맛있어요. 왜요? 안반은 물을 더 흡수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되게 쉽게 말하면 과일이 달려면 물은 최소한 주고 햇빛은 많이 주는 게 최고예요. 물은 최소한 뒤지지 않을 만큼.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들, 어머니들, 애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물을 줄이다가 뒤지는 수도 있습니다. 수가 있어. 근데 그 뒤진다는 게 뭐가 뒤지냐면 개가 뒤지는 게 아니라 부모하고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힘드냐면 옛날 부모는요, 해줄 게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요즘 부모님들은 부모 세대만큼 결핍이 있지는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 물을 조종해야 되거든요. 그치. 왜냐하면 그 물 조절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는 겉모양은 멀쩡한데
근데 달지가 않아요. 그 아이의 삶이. 그러니까 부모가 쉽지 않죠. 제가 보기에 물을 줄지 햇빛을 줄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두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지와 지원. 지지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지원은 경제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 귤도 쭈글쭈글하게 피부 못생긴 애들 있죠. 이제 가뭄이 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물이 없어가지고 얘네가 피부가 쪼그러진 거예요. 그 귤이 맛있는 확률은 90% 100%예요. 가뭄을 앓은 아이들이 달 확률은 높은데, 근데 지지에 대한 가뭄은 비추예요. 지지가 이때 지원을 못 해줘서 안 된 아이들은 없어요. 맞아. 지지와 지원, 우리가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그걸 서로 부부끼리 얘기도 하시고. 제가 소방관인데 화재 현장에서 이제 탈출하면서 이렇게 그때 부상이 6개월 쉬었었거든요. 아이고야.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또 언제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항상 두려움이 그때 좀 있었거든요. 내가 죽고 났을 때 우리 가족들의 미래도 또 중요하니까 그러려면 일찍 애들이 또 자립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예. 제가 보기에 독립해라고 하는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빠의 마음을. 근데 이제 그런 전후사정 없이 독립해. 너 20살이야. 그리고 또 1년 지나서 4년 남았다. 너무 무섭잖아요. 무슨 사신 같잖아요. 4년 남았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진짜 길거리에 내팽겨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빠 너희들 당연히 해주고 싶지. 근데 아빠가 그때 아빠가 엄청 훈련을 수십 년 했는데 그걸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아빠가 직면했어. 그리고 그게 순간이야.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심장으로, 너희의 패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빠가 그걸 정하게 된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또 다르죠. 왜? 아빠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남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이해할 정도로의 그 지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신 채로 지원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으시겠냐. 내 지지는 항상 그렇다면 줄여버리십시오,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애들한테 더 주고 싶은데 못 주면 마음 안타깝죠? 네네네. 그거 나 줘요. 오토바이 사고 싶어요.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우리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하는 한 남편분의 질문이 시작입니다. 강렬합니다. 저는 정말 하기 싫은데 아내가 자꾸 하라고 강요해요. 바로 정관 수술을요. 그 뭐야? 그 뭐야? 이거 자존심 문제 있다, 그죠? 딱히 부부 관계가 많은 것도 아닌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장모님까지 아니 박서방 제 정관 수술 안 하나? 라고 톡톡 던지시는데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제발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네, 우리 자존심을 굳건히 지키고 싶은 남편분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있는 남자의 정관을 자르고 싶은 여자
아내입니다. 다르고 싶지만 내가 다 아프다. 개업식도 아니고. 저희 와이프가 하면 한다면 좀 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지금 꼽혔거든요, 정관에. 꽂혔어. 최근에는 부부 모임들이 많잖아요, 연말이라 가지고. 그렇죠. 거기 가니까 이제 다 이제 했는 사람들이에요. 정관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 했는 사람들 모임 위주로 이렇게 하나 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많이 일부러 그런 환경에 노출을 시키고 평소에 가스라이팅을 하고. 예. 지금 제 머릿속이 온통 지금 정관으로 차 있어가지고 이제 밥 먹을 때도 계속 옆에 와가지고 정관해라, 정관해라 그러면서 정관해라. 아내분이 강요하신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들은. 첫째도 딸, 둘째도 딸인데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이 예쁜 딸들이 너무 힘들게 해요. 에너지가 넘치는군요. 예, 이 두 딸만 키우는데도 제가 한 명 더 낳았다가는 이 감당이 안 되겠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둘째가 혹시 계획이 없이 생긴 걸까요? 아, 둘째는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예, 그거 이제 정확하게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시죠? 저희가 첫째 때 임신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 이제 병원 가보니까 너무 맨날 하시는 것 같다. 네. 그럼 씨 없는 올챙이가 선생님 이 프로가 말입니다. 이게 뭘 맨날 한다 안 한다. 임신을 하려면 맨날 이렇게 쉬르면 안 되고 네. 예, 퐁당 이렇게 이제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쉬고. 아 진짜? 와이프하고 저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계획을. 예, 근데 이제 와이프는 전혀 기억이 없대요. 아, 나는 계획한 게 아니다. 첫째를 좀 어렵게 가졌거든요. 얼마 만에 가지신 거예요? 한 2년 반 만에 한번 유산도 겪었고 네네. 임신이 되기 좀 어려운 몸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좀 귀하게 애지중지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젊은 나이에 27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결혼 일찍 하셨구나. 그러니까 제 주변에 아기 낳는 친구들도 없었을 없어서 텐데. 네. 약간 뭐 맨땅에 헤딩한테 좀 힘들게 했었어요. 사실 이제 첫째가 한 4살쯤 됐을 때 좀 권태기가 심하게 왔었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고 남편 자체가 싫더라고요. 주변에 지인들도 얘네들은 무조건 몇 달 안에 이혼을 한다. 아, 그렇게 안 좋았구나. 네, 할 정도로 정말 권태기가 심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둘째가 생긴 거예요. 예? 이게 또 무슨 전래동화 같은 얘기야. 나만 못 알아듣나? 네, 블루투스 베이비라고. 오래된 부부일수록 그 아이가 스킨십 없이 블루투스로 생긴대요. 민들레가 번식을 할 때 홀씨를 이렇게 퍼뜨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남편이 나한테 정자 이렇게 퍼뜨렸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럼 남편은 무슨 포자식물도 아니고 저 남성이 어떻게. 그래서 이제 너무 쉽게 생긴 거예요, 둘째가. 첫째는 너무 어렵게 생겼는데. 와이프가 이제 셋째를 혹시나 가지면 어떡할까. 그게 너무 걱정이 된대요. 제가 솔직히 셋째 생각은 없는데 네. 묵을 생각도 없거든요. 셋째 생각도 없지만 묶을 생각도 없다. 예. 근데 여기 이제 많은 선배 부부들도 와 계시니까 혹시 이렇게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신데 혹시 무슨 아까부터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아프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아, 정관 생각보다 아프지 않은 거죠? 네. 생각을 얼마큼 해야 좀 덜 아플까요? 자, 많이 해봤는데 저는 비뇨기과 전문입니다. 비뇨기과요? 비뇨기과 선생님이요? 오케이, 잘 됐다. 그럼 선생님은 그냥 아프셨다고. 뭐야, 그거 뭐 하신 거예요? 안 아픈데 왜 본인은 안 했습니까, 선생님?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셀프로. 아니, 전문가시니까. 혹시 남자로서 이 끝나는 느낌 때문에 활력이 약해지거나 성욕이 줄어들거나 남성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성기능에 큰 영향은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아기를 낳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손을 남기고 이제 이런 본능이 있으니까 네. 이제 종관 수술을 받으면 이제 그런 기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싫다 이렇게 느끼는 남성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심리적인 거죠?
네. 아니 정관 수술 말고도 평소에 강요하시는 게 많아요? 네, 일단 정관 말고도 이제 시간에 저희 와이프는 좀 이제 민감하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네. 밥 먹어라, 샤워해라 요 시간을 꼭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혼 때는 절대 안 그랬고 바뀌었구나. 제가 한번 투자도 한번 크게 했었고 네. 예, 그거 어떻게 됐나요? 투자 잘 됐죠. 어. 예, 잘 됐다가 나중에 좀 안 됐는데 결국 지금은 안 돼가 있거든요. 예, 와이프가 지금 약간 옆에서 화내고 있는데 안 된 거거든요. 그럼 안 됐다고 하는 게 맞죠? 예. 왜 아내가 통제하려는지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좀 약간 와이프가 통제를 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어린 나이부터 직장 생활을 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100만 원, 200만 원씩 모으는 습관인데 남편은 1억, 2억씩 이렇게 투자하는 습관이라서 한 방을 원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어느 날 빚이 얼마 있다. 이래, 그래 알겠다. 한 이 정도 빚은 내가 갚을 수 있겠다. 남편이니까 이해한다. 네. 넘어가겠다. 또 다음 달에 이 정도 빚이 또 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서 남편을 좀 통제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냐 안 낳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관 수술도 우리 마음 얘기고 아내 이것도 사실 다 마음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자존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나를 지켜주는 그 무언가 것 같아요. 자존심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보기에 만약에 남편이 그때 투자도 잘 됐어. 돈도 잘 벌어. 그랬다면 자기가 정관해 그랬다면 그래 뭐 오케이 하자. 당신도 힘드니까. 아마 그랬을 텐데 큰 돈인데 내가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진짜 지키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은 정관이 아니라 내 자존심. 사실 뭐 남자의 능력이라는 게 뭐 외모겠어요. 뭐겠어요. 안정감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안정하고 사회적으로 안정하고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돼. 좀 안정적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렇죠? 네. 주로 안정된 상황을 되게 선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안하면 제일 하기 싫은 게 뭔지 알아요? 임신이에요. 맞아. 진짜요? 맞다. 그럼요. 불안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싶겠어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안한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보, 오빠, 난 안정감을 원해. 불안하게 상황을 더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아. 이 상황이 된 것 같고 아내분은. 남편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정관 수술 얘기가 아니라 자존심. 제주도에 귤꽃이 필 때가 있거든요. 귤꽃이라고 귤에 꽃이 있어요. 근데 귤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나무에 제가 보기에 수백 개에서 막 1000개 이상씩 피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거기를 지나가면 너무너무 천국 같아요, 정말. 자전거 타고 딱 지나가면. 근데 귤꽃은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못 봤구나. 열매가 맺는 나무의 꽃들이 대부분 빨리 떨어져요. 그리고 화려한 꽃도 빨리 떨어져요. 목련 같은 거. 맞아요. 네. 귤꽃은 지고 거기에서 뭐가 시작돼요? 귤. 열매가 시작돼요. 자존심이 끝났다고 끝나지 않는다. 그 다음이 있는데 그걸 자존감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존심 떨어지는 거를 잘 받아들이면 되게 좋은 자존감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슬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근데 아내는 안정감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 제육볶음 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음 세계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밑에 수술대를 마련해 놨습니다. 지금 바로 해버려요. 그냥 선생님 오셨으니까. 선생님 저 뒤에서 해줘요 그냥. 네.